안녕하세요. 오늘 오픈소스 데이터베이스 큐브리드에 기여해보기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유형규라고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행사가 연기되고 또 취소되는 건 아닐까 하고 아쉬움이 있었는데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힘들게 행사를 준비해 주시고 또 참가해 주셔서 이렇게 발표할 기회를 가지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 저에 대한 간단한 소개부터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오픈소스 릴레이셔널 DBMS를 개발하는 큐브리드에 입사 2년 차에 접어든 주니어 개발자입니다. 여기서 지리 처리 파트를 담당한 팀에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전부터 오픈소스 개발에 계속 관심이 있었습니다. 대학원 다닐 때 공간 정보를 다루는 오픈소스 GIS 분야에서 오픈소스 개발과 커뮤니티 문화를 처음 접했습니다. 그리고 공간 데이터베이스를 대학원 때 전공하면서 관련 오픈소스 프로젝트들을 작은 기여도 하고 커뮤니티에 참가도 하면서 오픈소스에 점점 더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요. 그리고는 대학원에서 연구하며 구현한 프로그램들을 이제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어떻게 시작해볼까, 또 오픈소스 커뮤니티를 어떻게 만들어볼까 고민을 하곤 하면서 좀 많은 삽질도 해왔던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시간과 노력이 정말 많이 필요한 일이라 성공하지는 못했어요. 그런 한계를 느끼던 찰나에 작은 토이 프로젝트를 만드는 것도 좋지만 또 큰 규모의 오픈소스 프로젝트에 한번 기여해보는 것으로 시작해보고 싶었는데 오픈소스 DBMS를 개발하는 큐브리드에 좋은 기회로 합류하게 되어서 오픈소스 개발자로서 잘 발전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간단히 제 소개는 여기서 마치고요. 오늘 발표에서는 오픈소스 데이터베이스 큐브리드에 기여해보기라는 내용으로 한번 이야기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큐브리드라는 회사에서 이 프로젝트의 개발을 맡고 있긴 하지만 또 큐브리드는 오픈소스 커뮤니티만큼 오픈소스 개발자 입장에서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조금 녹여서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말로 무조건 조언이 기여해 달라고 하기보다는 또 이 발표를 계기로 더 커뮤니티가 부족한 점을 발견하고 또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그 부족해 보이는 모든 것들이 기여할 수 있는 것들이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오픈소스가 무엇인지 또 오픈소스 프로젝트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기여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기보다는 큐브리드 오픈소스에 왜 그리고 어떻게 기여하는지 좀 더 집중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다른 오픈소스 프로젝트에 기여를 해보셨다면 또 이 커뮤니티에서는 이렇게 운영하고 있구나 하고 비교해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발표에서 큐브리드에 기여하는 방법을 튜토리얼처럼 나열하는 것보다 왜 큐브리드에 기여해 보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을까를 담고 싶어서 이제 서론을 좀 길게 가져가 보려고 합니다. 큐브리드에 기여해 보기 위해서 이제 방법만을 보여드리는 건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다음에 궁금증들도 추가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이제 운영하려고 하는데 다른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한번 참고해 볼까? 라는 생각으로 이제 들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오픈소스 커뮤니티는 각자 이제 다양한 문화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또 단순히 이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회사에 다니는 개발자는 어떻게 일을 하고 있을까? 라는 것도 이제 조금은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오픈소스를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 좀 드는 고민이라는 주제로 먼저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저뿐만이 아니라 이제 주변에 많은 개발자인 친구 그리고 동료들이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시작해 보려고 할 때 이제 여러 가지 고민부터 시작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보통 처음에 고민하는 건 어떤 프로젝트로 시작해 볼까라는 거예요. 평소에 내가 사용하던 라이브러리, 툴, 매뉴얼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어서 한번 시작해 볼까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죠. 저처럼 관심 있던 분야, 라이브러리나 예를 들어서 데이터베이스에 기여해 보고 싶다라고 해서 시작하실 수도 있고요. 막연히 이제 유명한 이름의 프로젝트에 기여해 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때 어떤 프로젝트를 시작해 볼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동시에 드는 또 다른 고민은 새로운 프로젝트로 시작해 볼까? 아니면 다른 프로젝트에 기여할까? 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나만의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것이 큰 장점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해서 운영하려고 보니 막상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비용입니다.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하는데 비용이 들지 않는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빌드업하기 위한 시간 그리고 커뮤니티 유지 비용도 필요하고요. 또 프로젝트를 유지하고 협업하기 위한 여러 가지 도구들에 대한 비용들도 발생합니다.
또 프로젝트를 어느 정도 완성하고 또 커뮤니티를 활성화하기까지 정신적인 그런 비용도 있겠죠. 그래서 두 번째로 오픈소스 메인테이너에 번아웃이라고 제목을 붙였는데요. 오픈소스 메인테이너는 컨트리뷰터와 커뮤니케이션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컨트리뷰터의 코드 기여에 리뷰도 해야 하고 또 일반 사용자의 질문에 답변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본인의 프로젝트에 개발하고 코드 작성도 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이제 자세한 내용들은 다음 링크에서 이제 참고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되게 유명한 밈인데요. 잘 유지되는 오픈소스를 원하냐고 물었더니 모두 손을 들죠. 그런데 어떤 픽스를 이제 기여할 사람이 있냐고 물었더니 다들 눈을 피하고 이제 파리만 날리죠. 그래서 누가 오픈소스 메인테이너가 되고 싶냐고 그러니 이제 모두 사라져 버립니다. 이렇게나 이제 새로운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그것을 잘 유지하는 것은 되게 쉽지 않습니다. 되게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개인 개발자 입장에서는 사실 시작하기 전에 각오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려는 것은 새로운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시작하지 말라는 것보다는 개발자 개인에게 이제 장벽이 될 수 있는 현실적인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데이터베이스와 같은 이제 덩치가 큰 소프트웨어를 이제 개발한다고 하면 이러한 좀 단점을 메워줄 수 있는 오픈소스 커뮤니티에 올라타서 기여하는 게 이제 현실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다른 오픈소스 프로젝트에 기여하는 경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오픈소스 기여라는 건 뭘까요? 일반적으로 오픈소스에 기여한다는 것은 사실 소스 코드만 기여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픈소스에 기여한다는 건 오픈소스 커뮤니티에 기여한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모든 활동들이 이제 오픈소스 기여에 해당하는데요. 그럼 오픈소스에 기여한다는 게 오픈소스 커뮤니티에 기여와 같다는 건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그것은 이 오픈소스 커뮤니티가 나와 잘 맞는가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 같습니다. 다들 우리 삶 속에서 어떤 커뮤니티에 참가하든 나와 성향이 맞는 곳에서 더 참가하고 싶어지고 마음이 편해지잖아요. 예를 들어 이 커뮤니티에서 기여하기가 편해요. 문서화가 잘 되어 있어요. 코드가 잘 정리되어 있어요. 프로젝트 관리자, 코어 개발자들이 빠르게 답변해줘요. 아니면 내가 구현한 코드를 빠르게 넣어볼 수 있어요. 이건 되게 유명한 오픈소스예요. 여러분들이 편하게 느끼는 이제 커뮤니티의 모습은 다르기 때문에 또 참가하고 싶은 커뮤니티의 모습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각 오픈소스 커뮤니티의 다양한 문화를 직접 보고 기여하고 싶은 오픈소스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큐브리드 프로젝트는 어떤 모습의 커뮤니티일까? 참여해서 기여해보고 싶을까?에 대해서 고민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저의 관점에서 왜 큐브리드에 기여하는 것이 메리트가 있을지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개발자 입장에서 오픈소스 데이터베이스로서의 큐브리드입니다. 먼저 여러분이 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에 기여하고 싶은지가 궁금한데요. 이 그림은 이제 학부 시절에 봤던 이제 릴레이셔널 DBMS 아키텍처 그림이에요. 만약에 이런 그림을 보고 좋아하신다면 이제 저랑 성향이 비슷한 개발자이신 것 같습니다. 이게 모듈도 많고 이제 복잡한 만큼 이제 개발자로서 충분히 이제 기여할 수 있는 부분도 많겠죠. 그러면 이제 개발자로서 이제 유명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들도 많은데 왜 굳이 큐브리드에 기여하는 걸 고려해봐야 할까요? 예를 들어서 지금 그림에서 보시듯이 MySQL, MariaDB, 또 포스트그레 이런 엄청나게 유명한 데이터베이스들이 있잖아요. 큐브리드는 사실 이 그림에 나오는 이제 다른 DBMS에 비해서 커뮤니티의 규모나 아니면 사용자와 이제 개발자의 수가 적은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커뮤니티의 규모가 커지고 또 복잡해질수록 내 기여가 반영되기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반면 큐브리드에서는 조금 더 빠른 의사결정으로 내 의견과 내 기여가 좀 더 빠르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 전제는 커뮤니티의 규모가 작더라도 어느 정도 활성화되어 있냐라는 이제 질문에 도달하게 될 것 같은데요. 커뮤니티 활성화 측면에서 보면 큐브리드 프로젝트의 이제 글로벌 오픈소스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서
최근에 큐브리드 파운데이션이 만들어졌는데요.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호세에 설립되었습니다. 지금 여러 회사가 참여하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오픈소스 개발자로 이제 오픈소스 커뮤니티가 활성화되기 위한 좋은 방향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제 이 커뮤니티의 중요한 컨트리뷰터, 즉 이제 코어 개발자로 활동해 볼 수 있다면 그에 대한 이제 장점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이제 왜 큐브리드에 기여하는 고려해 보아야 하는지 이제 저희 관점에서 이제 열심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이제부터 이제 큐브리드에 이제 어떻게 좀 기여할 수 있는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큐브리드는 이제 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인 만큼 이제 데이터베이스 서버, 드라이버, 툴, 그리고 테스팅 도구, 이제 문서, 뭐 이런 등 이제 여러 가지 프로젝트로 이루어져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GitHub에 방문해 보시면 이제 위와 같은 프로젝트를 모두 보실 수 있고요. GitHub에는 없지만 사실 커뮤니티 문화에 대한 것도 기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그림에 있는 모든 프로젝트에 기여하실 수 있고, 그리고 큐브리드 프로젝트에 대한 모든 기여는 이 하나의 개발 사이클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먼저 대부분 모든 오픈소스의 커뮤니티에서 기여는 이제 의사소통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기능이 없는 것 같아요. 아니면 어떤 상황에서 버그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 문서화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또는 뭐 문화에 대한 것도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개발 사이클이 비효율적인 것 같아요. 커뮤니티에서 의사소통 방법이 비효율적이에요. 커뮤니티가 이런 방향으로 흘러갔으면 좋겠어요 라든지요. 그래서 다음에 참조를 좀 확인하시면 어떻게 좀 더 오픈소스에서 의사소통을 더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참조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큐브리드에서는 이러한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을 위해서 이제 몇 가지 채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레딧의 큐브리드 채널에서 이제 기여를 위한 토론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버그가 있거나 아니면 기여하고픈 기능을 제안할 때 이제 이 채널을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이제 두 번째로 이제 한국어 홈페이지에 있던 이제 Q&A나 이제 자유 게시판을 통해서도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이슈 트래커인 이제 지라를 이용해서도 이제 이슈를 여는 방식으로 이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기여를 위해서 이제 레딧의 이제 큐브리드 채널을 이용해 주시는 걸 이제 추천드립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제 메일링 리스트 같은 이제 기여를 위한 커뮤니케이션 채널이 이제 따로 만들어졌으면 좋겠는데, 커뮤니티가 이제 발전해 나가고 있는 중이기에 이제 커뮤니케이션 채널이 더 좀 잘 만들어지는 것을 이제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레딧 큐브리드 채널에서 이루어진 커뮤니케이션의 하나의 예시를 보여드리면, 어떤 분이 이제 도커 환경에서 이제 JDBC 드라이버로 큐브리드를 연결하다가 이제 발생한 에러에 대해서 문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하다가 이제 큐브리드의 이제 도커 이미지가 이제 제대로 도커 허브에 배포되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되었고, 이제 문제를 픽스할 수 있었거든요.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이제 오픈소스 기여에 이제 되게 좋은 예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커뮤니케이션 단계에서 어느 정도 결론이 나오면 이제 의사결정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대부분의 많은 문제가 커뮤니케이션 단계에서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새로운 기능에 대한 이제 제안이나 버그인 경우에는 이제 컨트리뷰터의 제안에 따라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며 이슈를 열어주시겠어요? 하고 제안하게 됩니다. 다만 이제 무조건 제안한 사람이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어떤 문제를 더 잘 아는 개발자가 있거나 아니면 방금의 도커 허브 예시와 같이 이제 권한이 있는 오픈소스 메인테이너가 이제 직접 작업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컨트리뷰터가 직접 기여하는 경우에는 이제 오픈소스 메인테이너는 다음 기여를 위해서 이제 자세한 안내를 제공하게 될 거고요. 또한 어떤 기여 제안이 이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커뮤니케이션 이후에 이제 기능을 추가하거나 이제 버그를 고치기 위해서 이제 이슈를 오픈하도록 이제 안내 받으셨다면 jira.cubrid.org에 들어가셔서 이제 이슈를 만들면 됩니다. 당연히 이제 커뮤니케이션 단계에서 이제 이슈를 만들도록 결정되면 가입 절차나 이슈 생성에 대한 안내를 이제 오픈소스 메인테이너로부터 받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오픈소스 메인테이너와 이제 커뮤니케이션 단계에서 나누었던 내용들을 정리해서 이와 같은 화면으로 이슈를 생성하시면 됩니다. 궁금하실 수도 있으니까 간단히 설명할게요. 이제 개발하는 목적에 따라서 이슈 타입은 태스크, 피처, 인핸스먼트, 버그, 리팩토링 같이 나눠집니다. 이슈에서도 의사소통은 계속되는데요. 이 서머리와 이 디스크립션에 이제 문제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이제 자세히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내용들은 이제 오픈소스 메인테이너로부터 어떻게 기입할지 이제 안내를 받으실 거고요.
이제 기어의 각 단계는 이제 지라라는 협업 도구에서 이제 각 이슈의 워크플로우에 따라서 흘러가게 됐는데요. 이슈를 열었다고 해서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이슈를 처음 열면 제일 왼쪽에 이제 오픈 상태로 관리되게 됩니다. 오픈소스 소스코드 이제 메인테이너가 이 이슈를 해결합시다라고 결정을 하면 비로소 어떤 이슈는 이제 오픈에서 이제 컨펌드 상태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이게 일종의 신호등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슈의 종류에 따라서 문제를 공유했지만 당장 해결하기는 힘든 이슈일 수도 있고요. 또는 이제 작업에 따라서 이제 다른 이슈가 먼저 해결되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또 릴리즈 일정에 따라서 이제 당장 포함하는 게 어렵기 때문일 수도 있고요. 이제 컨펌드 상태에서는 이제 컨트리뷰터가 이제 기여하기 위한 작업들을 시작하면 이제 직접 어떤 버튼을 눌러서 이제 인프로그레스 상태로 넘어가게 되고요. 이때 이제 기여를 위한 개발을 이제 진행하시면 됩니다. 리뷰를 위한 작업을 이제 GitHub을 통해서 이제 공유하고 나면 그 다음 상태는 리뷰 인 프로그레스 그리고 리뷰드 상태로 이제 차례대로 넘어가게 되고요. 기여한 작업이 완료가 되면 리졸브드 상태가 되고 QA 시스템이 이제 작업을 더 면밀하게 테스트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더 이상 문제가 없다면 이제 QA 메인테이너가 이슈를 닫으면서 기여가 마무리되게 되죠. 그래서 앞서 보셨던 개발 사이클과 이 지라의 이제 워크플로우를 대입해 보면 이 그림과 같이 연결이 되어서 이제 기여하시는 작업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슈를 오픈한 후에 여기서 코딩을 한다든지 아니면 문서화를 도와준다든지 등의 작업을 시작하는 이제 임플레멘테이션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때 커뮤니티 모두가 보는 코드인 만큼 이제 문서나 코드의 스타일을 주의해서 신경 써주시면 됩니다. 그러나 아직 아쉬운 점은 이제 기여한 다른 작업들을 보면서 알 수 있고 또 코드 리뷰 단계에서 확인을 하고 있지만 코딩 스타일에 대해서 아직 문서화가 잘 되어 있지는 않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이 단계에서도 이제 커뮤니티와 이제 의사소통을 계속 진행하면 좋습니다. 개발 시 필요한 이제 모든 정보에 대해 소통하고 또 어느 정도 윤곽이 만들어지면 이제 빠르게 작업을 공개하고 코드 리뷰 단계로 넘어가면 좀 더 빠른 피드백을 받을 수 있겠죠. 작업이 어느 정도 되어서 이제 GitHub을 통해 커뮤니티로 공유하면 이제 풀 리퀘스트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풀 리퀘스트에서는 이제 기여하려는 작업에 대해서 이제 온라인 리뷰를 진행하게 되고요. 오픈소스 메인테이너는 이제 관련 부분을 잘 아는 이제 개발자를 리뷰어로 지정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코딩 스타일, 이제 디자인, 로직 이제 등에 대해서 이제 토론하면서 이제 리뷰어와 함께 이제 개발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 이제 코드 리뷰를 완료하고 이제 리뷰어가 승인을 하게 되면 이제 여러분의 기여는 이제 개발 브랜치에 반영이 되게 됩니다. 잠깐 예시를 보여드리면 이제 GitHub 상에서 이렇게 풀 리퀘스트를 올리고 리뷰어를 지정하고 이제 작업의 각 부분에 대해서 토론하게 됩니다. 풀 리퀘스트에서 이제 피드백을 반영할 때마다 이제 QA 시스템에 연결되어 빌드 SQL 테스트가 이제 자동적으로 수행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이제 컨트리뷰터와 이제 리뷰어들 사이에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좀 더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뷰가 모두 완료되고 이제 아래쪽에 있는 이제 반영 버튼이 활성화되고요. 그 다음 이제 테스팅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앞에서 보셨듯이 이제 풀 리퀘스트 단계에서는 빌드 SQL 테스트만을 진행했는데요. 코드가 반영되고 나면 이제 큐브리드 QA 시스템에서 반영한 코드를 이제 규모가 작은 미디엄 SQL 테스트 그리고 여러 가지 성능 테스트 그리고 무겁고 큰 테스트들로 이제 되게 면밀하게 검증을 하고 일종의 보고서가 만들어집니다. 이러한 테스트 케이스들도 또한 이 큐브리드 프로젝트에 이제 다 모두 공개되어 있고요. QA 시스템의 소스 코드도 모두 공개되어 있지만 이제 배포된 시스템은 이제 컨트리뷰터가 직접 이제 접근을 할 수는 없습니다. 대신에 이제 QA 메인테이너가 이제 QA 리포트를 보고 발견된 문제들을 다시 지라를 통해서 이제 공유하게 됩니다. 네, 이제 마무리입니다. 네, 이렇게 이제 회사에서 업무를 할 때도 이제 이전에 제가 이제 다른 오픈소스를 기여할 때처럼 이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뒷부분의 이야기들은 조금 지루하셨을 수도 있는데요. 혹시나 오픈소스 프로젝트는 어떻게 운영될까? 그리고 커뮤니티에 참가해보고 싶은데 방법을 몰랐는데 이렇게 시작해보면 되는구나 하면서 큐브리드의 기여에 좀 관심이 생기셨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 큐브리드 오픈소스 커뮤니티는 더 활성화하려는 단계이기 때문에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고 또 기여를 위한 모든 부분이 잘 정리되어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제 저희가 좀 더 보완해야 될 부분일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기회로 이제 큐브리드에 기여해보기라는 주제로 이제 발표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만큼 이제 여러분의 의견과 이 기여가 좀 더 빠르게 이제 커뮤니티의 중요한 부분에 반영될 수 있다는 걸 생각해 주시면
더 마음 편히 큐브리드 커뮤니티에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혹시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편하게 해주시고요. 발표 이후라도 이제 다른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이제 아래 이메일로 편하게 질문해 주시면 이제 최선을 다해서 이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들 이제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